안녕하세요.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허명한 TV의 허명환입니다. 아돌프 히틀러, 그러면 우리는 희대의 미치광이이자 살인자로 알고 있습니다. 히틀러는 독일인 아리아 인종의 우월성을 믿고 러시아인인 슬라브족, 또 유대인, 그리고 집시, 아니면은 장애인 등 이런 사람들을 한 1천만 명 살해했습니다. 독일 사람들 합리적이고 똑똑하다고 알고 있죠. 그런 독일에서 어떻게 히틀러가 그런 권력을 잡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파렴치한 일들을 자행할 수 있었는가 참 궁금한 일입니다. 통상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히틀러는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것인가? 쉽게 이야기하듯이 탱크나 아니면 특전사 요원을 동원해가지고 권력을 잡고 그런 짓을 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히틀러는 선거로 합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히틀러 정권에 어떤 정치적인 정당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1918년 11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독일은 패전국이 되고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야 됐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는 무척 암울했죠. 이 암울한 분위기를 히틀러는 이용한 겁니다. 히틀러는 1차 대전 참전 용사였죠. 1925년 나치당을 재건한 이후 8년 만에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어떻게 장악했느냐? 1928년에 나치당이 12석을 얻었습니다. 의회에. 그러다가 그 2년 뒤에 107석을 얻고 엄청나게 뛰었죠. 또 2년 뒤인 1932년 7월에는 230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32년 11월 달에 약간 준 196석이 되다가 1933년 1월 달에 히틀러는 총리로 임명이 되고 그해 1933년 3월 5일에 실시된 선거에서 288석을 얻습니다. 그리고 바로 33년 3월 23일 그 유명한 수권법을 통과시켜서 총통이 된 것입니다. 히틀러가 곧 국가다. 이것이 성립이 된 거죠. 합법적으로. 국민의 선택이자 결단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선출된 권력이 정부를 장악한 것이죠. 자, 국민이 선택한 합법적인 정부의 총통이 유대인 살해를 지시하고 그 명령이 이행됐죠. 유대인의 특징인 매부리 코라는 이유로 사람을 체포해서 살해했습니다. 법이 아무리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의롭습니까? 당시 독일 국민들은 형식적인 합법성만 따졌지 정의의 원칙을 애써 무시하고 외면했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법 앞에 평등이라는 정의의 원칙을 짓밟은 것이죠. 그 결과가 뭡니까? 역사적으로 씻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살육, 과오 이런 것을 남긴 것이죠. 제가 이 히틀러의 집권 과정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빚어지고 있는 이 정치적 현상에 상당한 교훈을 줄 수 있는 사례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선출된 권력이면 정의의 원칙을 무시해도 되는가? 그 결과는 어떤 일이 빚어질 것인가? 하는 걸 히틀러의 사례에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자, 청와대 정무수석이 뭐라 했습니까? 순천시에서 공개적인 특강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국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조용하게 수사하라 했더니만 자택을 압수수색한다든지 저렇게 난리 구슬 친다는 이런 투로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죠. 조용히 수사해 했는데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총리도
검찰이 나라를 어지럽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낙연 국무총리도 검찰이 정치를 한다 하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가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고 너무 심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은 이미 알려진 대로 검찰이 내란 업무 수준의 검난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했고요. 특히 최근에 유시민 요설과 개변에 저는 욕의 유시민 이런 말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형사 피의자가 PC를 빼돌린 걸 가지고 증거 보전이다. 그러면서 검찰이 증거 조작할까봐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쿠데타를 일으킨다 했죠. 욕의 유시민 입장에서는 이쯤 되면은 검찰은 범죄 집단입니다. 좀 더 직설적인 표현을 보고 저는 놀랐는데요. 지난주 서초동 집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더만요. 밀란이 검난을 이겼다. 참 직설적입니다. 당시 보면 한겨레나 SBS, 연합뉴스에는 200만 명이 모였다고 뻥을 쳤는데 200만 명이 모인 밀란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집권 여당에서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겠다라고 레이저로 또 검찰청 벽에다가 쏘고 그걸 환호하고 그러는 걸 또 봤는데요. 누가 울렸습니까? 문재인 정부에 제가 보기에는 너도 나도 한 자리 차지하고 보기 싫은 사람 전부 깜빵에 다 집어넣고 맨날 즐거운 모습만 봤는데 정말 생뚱많고 비열한 선동이죠. 누가 울렸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집권여당 이분들은 현재 자신들이 여당인지 아닌지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이 여당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야당이고 자신들이 여당이죠. 평생을 반체제 운동만 해오다가 이제 국정을 담당해서 그러는지 도대체 국정이라는 게 뭐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란이라 하면은 소위 그 권력을 가진 집권자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 백성들이 어떤 무력적인 시위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아니 권력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란을 일으킨다. 이게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민병두 의원의 과거 행적을 한번 보니까 1986년에 재헌의회 사건 가담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재헌의회 사건이라는 것은 레닌식 폭력혁명을 주장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회주의자 조국이나 또 민병두 의원의 이런 표현을 보면은 혹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사회주의 체제로 변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란을 일으켜야 된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이분들, 그 현재 제가 말씀드린 이 집권 여당의 소위 높은 벼슬을 하시는 이분들 머릿속을 관통하는 사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선출된 권력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검찰도 선출된 권력이 임명한 조국 장관 수사하지 마, 말 좀 들어 쳐먹어 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아주 강하게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선출된 권력한테는 법치주의도 없고 법 앞에 평등도 없습니다. 오로지 정의란 강자의 이익일 뿐입니다. 정말 히틀러의 파시즘으로 차곡차곡 걸어가고 있다 하는 걸, 그런 모습을 저는 느낍니다. 지금 현재 검찰개혁을 누가 반대하고 있습니까? 이 정부는 자유한국당이 여당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을 그렇게 주창하는 문재인 정부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그런 정부입니다. 패스트트랙 보십시오.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반대해도 계속 밀어붙이고 지금 11월 한 중순 지나면은 그 숙성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방망이 치면 통과됩니다. 도대체 이 정부 개혁을 누가
방해를 하고 못하게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자기 의지대로 꿋꿋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국민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조국만 그런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럼 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뭡니까? 그분은 놀았습니까? 그분도 사시 출신이 아닌 학자, 법학자 출신으로서 그동안 한 2년 동안 법무부, 검찰개혁, 사법개혁 열심히 해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분을 그대로 두고 해도 뭐가 문제죠? 굳이 왜 조국이라는 엄청난 불량 비리, 세트 같은 저런 사람을 그 중요한 검찰개혁의 선봉에 맡기려고 하느냐 하는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 스스로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도 불구하고 왜 자꾸 뭉개는 거죠? 사회주의자 조국은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자신의 입지를 세웠습니까? 그 정의라는 말을 그동안 절묘하게 이용을 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세운 사람입니다. 정의가 없으면은 조국은 없는 것이 맞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의 상징 이미지로 그렇게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치적 입지를 쌓아온 사람인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위법은 자치하고 탈법, 편법, 그리고 학자로서 국립대학 교수로서 공직자로서의 윤리 어긴 거는 한두 개도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덕성이라는 게 뭡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죠. 지도자가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언행 불일치, 남을 그렇게 표독스럽고 매몰차게 능멸하던 그 기준은 자기인데 자기 가족한테는 허물허물 없어지는 그 언행 불치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자 조국은 형사 피의자죠. 형사 피의자가 그 혐의를 벗고 나서 임명하면 되는 거죠. 형사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검찰을 개혁하는 장관직을 수행을 하겠다. 국민들이 웃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진짜 힘없는 서민들 집에 검사가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하면은 그 남편이 전화해서 검사가 바꿔주면 검사 전화 받습니까? 남편이 법무부 장관이니까 그 압수수색 하던 검사가 전화 받은 것이죠. 그러고 뭡니까? 나 법무부 장관입니다 하니까 공무원들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예, 뭐 어디 검사 누굽니다 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일반 서민들 같으면은 집사람이 그렇게 압수수색을 받든 말든 어느 검사가 남편 전화 받고 그렇게 관등성명 됩니까? 정말 진짜 뻔뻔스럽게도 힘없는 서민들 우롱하는 겁니다. 갖고 노는 거죠. 한마디로 조국은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런 개혁가로서의 정당성과 도덕성은 이미 멀리 떨어진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이번 이 과정을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사법고시를 한 사람들이 너무 좀 앞서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 사회주의자 조국은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그 정의롭지 못하다 하는 거에는 위법은 당연히 하면 안 되죠. 적법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법고시 출신들의 정치인들의 국회에서 논의나 이런 과정을 보면은 사회주의자 조국의 위법성에 오로지 논의에 초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조국이 저지른, 그 가족이 저지른 탈법, 불법, 또 학자로서, 교수로서, 공직자로서 어떤 윤리 어긴 거, 거짓말한 거, 언행 불일치에 대한 부도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법감정상 수용할 수 없는, 정의감정상 수용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초점을 위법성에만 너무 몰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검찰청에서 조국에 대한 어떤 수사 결과 위법성이
생각보다 적게 나온다 하면은, 그러면은 사회주의자 조국이 저지른, 그 가족들이 저지른 탈법, 편법, 비윤리, 부도덕 이런 부분 전부 탕감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위법성이 초점이 아닙니다. 조국은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점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검찰개혁의 최대 해방꾼은 누구냐? 자유한국당이 아닙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조국 스스로와 집권 여당입니다. 선출된 권력이 법 위에서 존재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자세로 국정 운영하는 것은 조만간 파시즘, 히틀러의 파쇼 국가로 변질될 수 있다 하는 것을 한번 오늘 엄중하게 경고드리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